안녕하십니까. 김동균입니다. 저와 저의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브라마 Theory and Practice의 첫 강의입니다. 브라마의 세부 주제인 Theory and Practice는 브랜드와 마케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현장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브랜드와 마케팅의 실용적인 교과서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첫 강의이니만큼 마케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체계로 마케팅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부터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 이후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케팅의 유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인 메르카투스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의미는 마켓플레이스, 시장, 혹은 머천트, 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록된 것은 16세기에 시장에서 사고 파는 과정이라는 정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현대로 오면 1897년에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판매와 광고가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마케팅을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에 로버트 키스가 The Marketing Revolution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최초의 선구자적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마케팅 서적으로는 1976년에 로버트 바텔이 쓴 The History of Marketing Thoughts가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마케팅 이론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문이나 이론으로 체계화된 마케팅의 역사는 겨우 60년이 조금 넘을 정도로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들어서야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이란 경쟁이 시작되면서 마케팅도 필요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945년에 종식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경제와 사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당시 일부 부유층이나 권력층들조차 제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특별히 잘 만들 필요도 없이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추면 줄을 서서 사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소비자들이 서로 먼저 제품을 사가거나 받으려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간에는 경쟁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팔려고 하는 기업 간의 경쟁이 시작됐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경쟁자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아웃과 마켓 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기업 간의 경쟁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예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기업이 스스로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만 통과하면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하는 구조였어요. 기업이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시장 환경이었고 이러한 체계를 프로덕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그냥 내놓는다, 아웃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였으니까요. 차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으려면 다른 회사보다 제품을 더 잘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이 생겨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마케팅은 마켓인에서 유래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켓인은 시장, 즉 마켓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마켓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켓은 결국 시장이죠. 사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이루는 장소가 바로 마켓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가면 3일장, 5일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3일마다, 5일마다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은 세 가지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있습니다. 소비자, 경쟁자, 그리고 우리 회사입니다. 결국 마켓인이라는 것은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이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이해하고 경쟁자가 어떤 특징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경쟁사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마켓인이라는 것은 시장으로 들어가서 소비자의 니즈를 알고 경쟁사의 경쟁력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니즈와 경쟁 대응을 조정해가는 정보 수집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켓인은 소비자, 경쟁사, 자사 간의 어떤 다이내믹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켓인에서 유래된 마케팅은 마켓인의 ing 진행형으로서 마켓인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경쟁자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경쟁자 대비 자사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속 진행되는 어떤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원천이 마켓인에서 왔기 때문에 마케팅을 분석할 때도 항상 마켓의 구성 요소인 소비자, 경쟁자, 그리고 자사에 대한 분석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케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브랜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입니다.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이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돈과 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죠.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돈과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보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돈과 교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마케팅의 방향과 전략을 이해하는 데 더 용이할 겁니다. 상호 가치의 교환인 셈이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바로 마케팅인 겁니다. 즉, 마케팅은 바로 소비자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만 거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다른 경쟁자도 있고 소비자는 우리 대신 경쟁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고 제품의 가격은 얼마인지, 제품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컨슈머 언더스탠딩 활동, 말하자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소비자가 직접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소비자에게 물어보고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프로덕트, 그들과 가치 교환을 할 수 있게 프라이스를 설정을 하고 그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프로모션, 그들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는 플레이스, 즉 유통, 이 모든 것이 마케팅의 영역입니다.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를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인 포피 믹스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포피에는 가장 중요한 고객 이해라는 부분이 빠져 있긴 하지만요. 요약해서 정리하면 소비자와 기업이 가치 교환을 창조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는 뭘까요? 소비자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즉 마케팅 활동의 매개 혹은 대상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매개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뭔가 지칭할 것이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브랜드가 없다면 서로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물건은? 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물건들과 혼돈이 생기기 쉬울 겁니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브랜드라는 매개를 통해 전달하고 소비자 역시 브랜드로 지칭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마케팅 활동의 결과가 소비자 머릿속에 남을 때 무엇에 대한 기억이나 연상으로 남을까요? 바로 브랜드입니다. 결국
마케팅 활동의 결과는 모두 브랜드에 남는 겁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케팅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나 대상은 브랜드이며 마케팅 활동의 결과는 모두 브랜드에 영향을 주거나 브랜드에 남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의 범위를 마케팅 포피에 관련된 영역만으로 좁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에 남기 때문에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활동에는 포피와 같이 단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를 키워갈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하고 브랜드를 중장기적인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은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혹은 단기 성과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브랜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는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를 집행할 때 단기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광고를 할 건지 아니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를 할 건지 광고를 기획할 때 광고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해당 목적에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기 매출을 목적으로 한 광고도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목적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구분합니다. 브랜드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브랜드 마케팅에는 브랜드 전략과 브랜드 육성 관리를 위한 전략 과제가 있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마케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단기 전략인 마케팅 전략에는 포피 전략과 포피 관리 전략, 그리고 포피 실행을 위한 전략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 컨설팅에서는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고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 자산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이를 마케팅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브랜드 전략에 이어 마케팅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이후 강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세부 전략을 강의하면서 이전에 수행했던 관련 프로젝트와 브랜드 전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마케팅 영역의 세부 전략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구분한 것처럼 마케팅의 범위는 브랜드 마케팅 영역과 일반적인 마케팅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는 전략화 과제와 관리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 마케팅 영역의 전략 과제와 중장기 관리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전략 과제는 크게 브랜드의 지향 방향성을 설정하는 아이덴티티 전략과 경쟁 관점에서 경쟁 브랜드 대비 차별적으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내부적 방향성이고 포지셔닝 전략은 경쟁적 전략 방향성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 전략이 마케팅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전략 과제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소비자 인식에서 잊혀져 가고 있거나 시장이나 마케팅 환경이 변화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먼저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려면 브랜드의 지향 방향성, 즉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핵심적인 가치 같은 것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각 전략 과제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BIT 컨설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후 강의에서 각각의 전략 과제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아이덴티티 전략을 왜 수립했는지 전략적 상황만 설명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주택사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브랜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B2B가 사업의 주류인 LG화학에서 B2C 사업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벽지, 바닥재, 창호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영역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B2C 사업의 대표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바로 이영애가 모델로 기용된 지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먼저 수립했었죠. 지인 브랜드는 지금은 LX그룹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K 시리즈가 나오기 바로 전해에 1년 동안 3개의 신차를 출시했는데요. 이 신차의 런칭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 신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 전략을 먼저 수립했었습니다. 롯데쇼핑이 대구 유라 지역과 경기 평촌 지역에 신규 백화점 점포를 출점할 때 백화점의 핵심 가치, 제품과 서비스 구성, 고객 서비스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전체 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신규 백화점의 타겟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으로 핵심 지향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개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큰 프로젝트 하나가 진행됐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609, 809 지역에 현대건설과 삼성레미안이 송도 랜드마크 시티라는 신개념의 주거, 쇼핑, 레저 복합도시와 랜드마크 타워인 151 인천타워 건립을 구상했었습니다. 당시 도시나 타워의 브랜드에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복합도시와 고층 타워 각각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먼저 수립했습니다. 도요타 렉서스가 국내에서 정비 수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런칭하기 위해 도요타 렉서스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는 경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희석되거나 시장이나 경쟁 환경이 변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다시 정립하는 경우인데, 아모레 퍼시픽의 리리코스, 헤라 브랜드는 이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희석이 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했고, 소주 시장에서 출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처음처럼 브랜드의 시장 점유가 점점 커지면서 진로의 차미슬이 경쟁적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했습니다. 르노, 삼성, SM자동차, 금호건설, 롯데리아, KTNG 레종, 보햄, 에세브랜드, KTNG 전자담배 릴, KGC 인상공사, 정관장, 동인뷰 화장품, 굿베이스, 금호건설 등 많은 브랜드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브랜드의 지향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화 영역 중 또 하나의 전략 과제는 브랜드 포지셔닝의 전략화인데, 브랜드 전략을 다루는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브랜드 포지셔닝은 기본적으로 다루는 브랜드 전략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략 과제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의 관리 육성 과제들입니다. 그야말로 브랜드를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 과제들이죠. 먼저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성장기와 성숙기의 초기 단계를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브랜드 리뉴얼, 리포지셔닝,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등을 통해서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 과제는 브랜드 리뉴얼 전략으로 브랜드가 늙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으로 브랜드의 새로움과 활력을 주는 관리 과제입니다.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예로는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 사업부의 페리오와 주견 브랜드, 슈퍼타이 테크, 샤프란 브랜드, LG생활건강 화장품 사업부의 이자녹스, 캐시캡 브랜드,
KT&G의 보헤մ 브랜드도 리뉴얼 작업을 했습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 전략은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변경하는 전략인데 기존의 포지셔닝이 희석되었거나 시장이나 경쟁 상황에 변화가 있어 포지셔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전략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브랜드 관리 과제인데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였던 삼성전자 브랜드의 소비자 마인드쉐어가 소니, 파나소닉에 이어 3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마인드쉐어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비자 인식 개선을 목표로 포지셔닝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풀무원 일베 사업의 포지셔닝을 변경했고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의 브랜드를 개발할 때도 브랜드 포지셔닝 변경을 통한 전략화였습니다. LG생활건강의 섬유유연제 샤프란이 무방부제 섬유유연제로 포지셔닝을 변경한 사례, 그 외에도 진로 차미슬, 금호타이어,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CJ 빕스 브랜드 등 포지셔닝을 변경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은 라이프 사이클이 쇠퇴기에 진입한 브랜드를 다시 회생시키는 관리 과제로 하이트 맥주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된 하이트 프라임의 성과가 취약하자 하이트 프라임의 재활성화를 위해 포지셔닝을 변경했고 하이트 프라임이라는 브랜드로는 재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브랜드까지 맥스로 변경한 경우가 있고 아모레퍼시픽의 리리코스 브랜드, 코스모코스의 꽃을 든 남자 브랜드도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한 브랜드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브랜드 관리 영역은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인데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다수의 카테고리에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브랜드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브랜드 운영 방법과 전략을 최적화하는 관리 전략입니다.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로는 우선 제가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 수행했던 프로젝트로 LG생활건강의 치약 카테고리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으로 당시 페리오, 페리오쿨, 클링스, 주겸 등 13종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4개의 브랜드로 브랜드 수를 줄여 브랜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화를 했고 LG생활건강의 세탁세제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프로젝트는 한스푼, 테크, 슈퍼타일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서 브랜드 핵심 가치가 희석된 한스푼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퇴출시켰던 경우였습니다. 다수의 카테고리에서 다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로는 말 그대로 다수 카테고리에 다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전체 브랜드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화 프로젝트를 수년간 진행했고 1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트래킹으로 체계적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는 KGC 인사공사와 같은 기업들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재점검하고 브랜드별 마케팅 투자 우선순위와 브랜드별 전략을 수립해서 차기 연도의 사업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룹사 계열 기업의 기업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한 프로젝트들도 있는데요. 삼양그룹 내에 기업 브랜드 체계와 상품 브랜드를 체계화한 경우, 한라그룹 내에 계열사 브랜드 관리를 위한 기업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정비한 경우, 웰컴 금융그룹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기업 브랜드 운영 체계 정립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화를 시행했었습니다. 브랜드 육성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관리 과제는 브랜드 자산의 육성과 관리 과제입니다. 브랜드 자산을 정기적으로 진단해서 평가하고 브랜드 자산 육성을 위한 개선 전략과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전략 과제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BIT 컨설팅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자산 진단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브랜드 자산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하고 브랜드 전략 수립 프로젝트에서 브랜드 진단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브랜드 자산 관리를 별도의 독립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 고객 기업 내 다수 브랜드에 대해 진단과 전략 수립을 함께 진행하고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브랜드 자산 현황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주요 브랜드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개선하고 브랜드 자산 가치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향후 브랜드별 마케팅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은 CJ제일제당, LG화학, KGC인상공사 등이 대표적인데, KGC인상공사의 경우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화와 브랜드 자산 관리를 별도의 전략 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영역입니다. 마케팅 영역도 브랜드 마케팅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략 과제와 중단기 관리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마케팅의 전략 과제는 마케팅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로 마케팅의 포피를 전략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향상하기 위한 전략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의 기본적인 역할이니까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에는 거의 대부분 마케팅 전략도 함께 수립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예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관리 과제인데, 마케팅 관리는 대체로 마케팅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과제입니다. 관리 과제란 대부분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 혹은 중단기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마케팅 전략에서 수립된 포피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매출 혹은 영업이익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효율성에 관련된 관리 전략입니다. 효율성의 개념을 잠깐 설명하면 동일한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마케팅 비용을 적게 투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일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쓸수록 마케팅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더 큰 성과를 창출할수록 마케팅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세부적인 과제로서 마케팅의 관리 과제에는 먼저 다수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과제가 있는데,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설정하는 전략입니다. 각 사업 영역별로, 각 카테고리별로, 혹은 각 제품 라인에 몇 개의 제품을 운영하는 것이 전략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지를 구상하는 전략 과제입니다. 제가 수행한 컨설팅 프로젝트에도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가 많은데,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과 같이 다수의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하이트맥주, 진로소주, KTNG, KCC인상공사, 정관장, 동인비, 굿베이스, 금호타이어 등과 같이 특정 카테고리에 다수의 브랜드와 제품을 운영하는 기업들, 그리고 롯데 등 백화점, 아울렛이나 면세점 등에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거나 구색을 최적화할 때 포함되는 과제입니다. 마케팅 관리 과제 중 최근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과제는 채널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에서 채널은 판매 채널을 말합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일 채널을 운영하기보다 온라인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마찬가지로 채널도 다수를 운영하면서 채널 간 시너지를 유발해야 합니다. 시너지라는 개념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가 바로 시너지 효과인 것이죠.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채널 운영과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입니다. 채널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예로는 KGC인상공사 정관장이 자사 매장 이외에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KTNG 등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혹은 새로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에 많이 다루어졌던 전략 과제였습니다. 마케팅 관리 영역에는 그 외에도 미디어 믹스 전략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다수의 미디어를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관리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소 장황하게 마케팅의 범위를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 중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결론을 공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은 소비자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기업의 단기 및 중장기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중장기를 목표로 한 브랜드 마케팅 영역과 기업의 기본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일반적인 마케팅 영역 각각에서 전략 과제와 관리 과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후 브라마 Theory and Practice에서 이번 강의에서 언급한 각각의 전략 과제와 관리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